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자, 일단 오늘은 뭐 지수가 어제 대비 또 많이 빠졌죠, 그죠? 오늘은 이제 코스피 위주로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위주로 이제 분리해서 얘기를 좀 비교 분석 해보고요. 어제 뭐 그 미국 증시도 하락을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빠진 게 마치 뭐예요?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뭐 금리 인상 발언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국제유가 급등 때문에 빠졌다고 하는데 이제 그 부분 이제 팩트 체크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중동 이란 전쟁이 지금 3주째죠, 그죠? 전쟁 난 지 딱 20일 됐는데 20일 동안 뭐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거 좀 있으면 더 업데이트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그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약간 벗어나 있는 그 자스크 항구라는 곳이 있어요. 항구 이름인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지수부터 먼저 보시죠. 어젯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는데 어제 다우 지수가 마이너스 1.6% 그죠? 네, 보시면은 3월 달에 그냥 미국 증시는 계속 내려와요.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 보시면 여기도 그쵸, 완만하게 아주 완만하게 하락을 해요. 조금씩 떨어져요, 조금씩. 그 다음에 유럽 증시 보시면은 유로스톡스 50 여기도 보면은 뭐 완만하게 처음에 좀 세게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좀 완만하게 떨어지죠, 그죠? 전 세계 증시가 대부분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거의 다 이래요. 중국도 떨어지고 있고, 그죠? 네. 근데 우리는 왜 이럴까요? 다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혼자 올라가고, 혼자라고 하기는 그런가? 어쨌든 좀 그래. 네.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죠? 네. 부자연스러워. 꼭 이래야 될까요? 그죠? 홍콩도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참 부자연스럽다. 그죠? 우리나라만.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그 지금 환율 저희 코스피는 그래서 2.7% 하락을 했는데 코스닥은 또 좀 덜 빠졌죠. 1.7%. 양쪽이 좀 틀린데요. 지금 이제 그 오늘 어제는 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뭐 8%씩 막 올라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좀 떨어졌어요. 이제 그런 거니까 대충 참고하시면 되고, 대충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잠깐만요,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양쪽 다? 네네.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코스피 쪽 오늘 수급이랑 이걸 좀 보시면은 매우 심플해요. 기관이, 그러니까 지수가 급등했다, 지수가 올랐다, 기관이 산 거고요. 지수가 급등했다, 그냥 오른 정도 아니라 급등했다, 외국인 기관 같이 산 거겠죠, 그죠? 근데 오늘 지수가 좀 빠졌다, 둘 다 판 거예요. 많이 빠졌다, 둘이 많이 판 거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보면은 외국인이 2조 6천억 원 수매도했고 기관은 1조 1천억 원, 그죠? 많이 팔았죠, 그죠? 업종 코스닥도 좀 팔았어요. 네. 근데 업종별로 보면은 뭐 보나마나 뭐 비디오긴 한데 안 봐도 비디오죠, 그죠? 정의전자를 많이 팔았죠. 네. 그렇지. 어쩐지 최근에 외국인이 좀 산다 싶었는데 또 그대로 또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지금 1,5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뭐 1,400원이 뉴 노멀이다 뭐 그런 얘기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500원에 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율 얘기를 이제 그 해드릴 필요가 있기는 있는데 그냥 안 하려고요. 네. 환율 얘기를 안 하려고. 왜냐하면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하기 싫어요, 환율 얘기를. 왜 하기 싫으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만 높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설명하려면 국내 정치 얘기를 해드려야 돼. 국내 정치 얘기를. 근데 국내 정치 얘기를 하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솔직히 저도 말하기 싫어요. 그래서 그 누군가를 또 긁어야 돼. 국내 정치 얘기니까, 그죠? 네.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가 이게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 얘기를 해야 돼, 국내 정치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싫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된다? 그럼 하겠죠, 그죠? 근데 국내 정치 얘기를 그 서로 말하는 사람도 듣기 싫고 듣는 사람도 듣기 싫은 그 얘기를 굳이 꺼내서 설명을 해드려도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안 하려고. 환율 1,5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얘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 얘기해도 나아질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환율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예요. 그냥 무시하세요. 환율 1,500원이 정상입니까? 정상 아니죠. 기름값이 이렇게 비싼 이유 중에 하나는 전쟁이 터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유가가 높은 이유는 환율이 너무 높아요, 우리나라가. 너무 높다니까. 그 얘기는 또 아무도 안 하잖아. 국내 정치 얘기니까, 그지? 그래서 환율 얘기는 뭐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고,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또 잘 이해하셔도 달라질 게 없으세요. 그래서 환율은 그냥 무시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이래요, 지금. 짧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아셨죠? 네. 환율 얘기는 정말 이거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하겠지만 지금은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요. 네. 그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무시하세요. 그리고 뭐 언론에서 뭐 환율 어쩌고 얘기해도 그냥 무시하시고. 네. 외환위기 올 것 같다고요? 아니요. 외환위기는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안 온다고 쉽게 외환위기까지는. 왜냐하면 미국이 넘어갑시다. 네, 얘기하기 싫어하죠, 그죠? 넘어갑시다. 설명 잘해드릴 자신이 있는데 넘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중동 전쟁, 잠깐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이렇게 급락한 이유가 지금 언론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시면 항상 이 언론 기사를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 기사도 아니고 중국어로 되어 있는 기사도 아닌데 제가 항상 그죠? 설명을 해드려야 돼. 그죠? 네. 코스피 5,800선 붕괴, 유가 급등, 파월 매파적 발언에 미끌했다라고 오늘 신문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쓰더라고요. 코스피가 이제 떨어진 게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유가 급등, 그 다음에 파월의 매파적 발언이라고 돼 있죠? 네. 유가가 급등을 했냐고요? 오, 급등했나봐, 그죠? 얘네들이 급등했다고 하니까 유가가 얼마나 급등했는지 볼까요? 썩을 놈들. 네. 또 욕부터 하고요. 유가가 얼마나 많이 급등했냐면 우리는 뭐 WTI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죠? 네. 유가가 마이너스 0.07에서 끝났습니다. 이게 급등이에요? 이 기자놈들아. 이게 급등이니? 뭐가 급등했는데? 안 했잖아요. 뭐가 움직였는데? 응? 브렌트유는 3% 올랐지. 그죠? 3% 올라봤자 그냥 $100 초반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한테 화내는 게 아닙니다. 기자놈들한테 화내는 거예요. 유가 급등했다며 뭐가 급등했는데? 그 웃기는 것들이에요 이거. 이젠 대놓고 속여. 한심하지 않아요? 대놓고 속인다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뭐예요? WTI 기준으로 얘기하잖아요. WTI 다시 보세요. 보합에서 끝났어요. 뭐하는 인간들이 요즘에 이것들? 파월이 매파적 발언했다고 되어 있죠. 그냥 그 연준호장 저 사람은 FOMC 끝나고 기자회견할 때마다 항상 저렇게 헛소리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라고 했냐면 뭐 금리, 그러니까 뭐 말도 되게 항상 애매하게 하는데 뭐 하여튼 매파적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금리 인하는커녕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뭐 아주 돌려서 얘기했어요.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쓰레기 기자들이 뭐라고 써놨냐? 그럼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할 수 있다고. 근데 연준 의장 저 사람 5월달에 끝나지 않아요? 이제 2달도 안 남았어. 나가는 사람이 뭘 결정하는데? 그죠? 그리고 연준 의장이 뭐 매파적 발언했다고요? 정말 매파적 발언했으면은 6월달까지, 그죠? 6월달까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겠죠? 쟤네들 말이 맞으면. 그러나, 자, 보세요. FOMC 끝나고
연준 의장이 매파 적발을 했다고 하는데 왜 금리 인상 할까봐 여기 맨 밑에 보시면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6월까지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 89%, 금리 인상 택도 없고요. 동결될 확률이 89%라고. 금리가 혹시라도 인상될 것 같다 3.8%. 그럼 뭐예요?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미국 쪽에서는. 금리 인상할 확률이 3.8%래. 그럼 기자들이 얘기 쓴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라니까. 그냥 둘 다 헛소리예요. 지수가 떨어진 걸 지금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오르지도 않은 유가와 연준 의장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몰라, 그걸 숨기고 싶은가 봐. 응? 굳이 숨기고 싶은가 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늘 말씀드리지만 뉴스를 그대로 믿으시면은 바보 됩니다. 옛날엔 TV가 바보 상자라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이 TV 바보 상자다 그랬는데 지금은 뉴스 보면은 바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뉴스를 보지 마시고요. 볼 거면 거꾸로 해석하세요. 거꾸로. 거꾸로 생각하시라고. 이게 중국 기관지인지 이게 한국 신문인지 이해가 안 가요. 공감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어요. 뭐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과 재산을 위해서. 재산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지금 중동 전쟁 양상이 좀 더 이제 진행이 이제 딱 20일 됐거든요.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자산을 이제 때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월 28일 날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2월 28일이 이제 개전이에요. 전쟁이 시작됐죠, 그죠? 하메네이부터 다 죽이면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죽이면서 최고위급들을 싹 초반에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전쟁 초반에 3월 초에 뭐 했어요? 다 죽이면서 시작했어요. 그 주요 군사시설 대부분 파괴했고, 그죠? 네. 파괴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이란 군대 있죠. 그러니까 이란의 이제 최고 지도부 여기 이제 군대까지 포함입니다. 네. 다 거의 제거됐고 지금도 순차적으로 다 죽이고 있어요. 뭐 이란의 그 안보 최고 실세, 그 다음에 정보부 장관, 최고 민병대 최고 사령관 다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방장관 참모총장 다 죽었다는 얘기 그냥 국정원장까지 다 죽었어 그냥. 새로운 사람 임명 안 하잖아요. 왜? 자기들이 죽을까봐. 그리고 이제 주요 군사 시설, 군사 장비 이런 것들 다 거의 다 그냥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란이 갖고 있는 미사일 많이 소진됐고 드론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드론이랑 로켓은 좀 있나봐요. 이런 건 약간 부피가 작으니까 어디다 숨겨놨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란의 이런 경찰서도 막 지금 다 공습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란의 이제 군인들도 월급도 안 나와서 대부분 탈영하고 있고, 군 통신망도 전쟁 초반에 다 마비됐고, 그래서 이란의 바다, 하늘, 통신 이런 거 다 뚫렸어요. 그러니까 다 무력화돼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 뉴스 보면은 트럼프가 되게 힘들어하고 있고 이란은 건재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전혀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쓰레기 언론들이 막 약소국인 이란을 전쟁광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전쟁에 미쳐가지고 이스라엘 네타냐후의 조종에 의해서 트럼프가 막 그 이란을 공습한다고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언론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다시 해보셔야 돼요. 이란은 모든 테러리스트의 아버지예요. 걔네들의 사상교육, 그 다음에 무기지원 그런 거 한 게 다 그놈들이라고. 50년 동안 1979년도부터니까 거의 50년 가까이 그 짓을 한 게 이란이에요. 처음에 호메이니, 그 다음에 하메네이.
호메이니 밑에서 이제 실력 키운 게 하메네이니까 하메네이 그놈이 거의 다 하다가 지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라고. 북한보다 10배, 100배나 더 나빠요. 근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지지해? 그죠? 네. 트럼프를 싫어하는 건 저도 이해한다니까요. 근데 트럼프가 싫을 때 어떻게 이란을 지지합니까? 몰라서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알고도 지지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이 지금 트럼프를 워낙 싫어하다 보니까 이란을 응원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미친 거지. 솔직히 그거 미친 거예요. 어떻게 이란을 응원합니까? 응? 제가 우리나라 언론들이 트럼프를 싫어하는 거는 10년도 더 됐어요. 10년 전부터 트럼프 욕했거든요. 우리나라 언론들은. 저 그때는 뭐 우리나라 언론 보고 뭐 쓰레기다 뭐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언론의 자유는 있으니까, 그죠? 저도 그런 거 인정하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중국이랑 이란을 응원하더라고요.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주식하는데 해로우니까. 응? 어쨌든 이란이 이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란이 뭐 호르무즈에 봉쇄했다고 하는데 저번에 짚어드렸지만 봉쇄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어요. 거기 배 하나 없는데 군함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뭘로 봉쇄? 봉쇄를 하고 있죠. 뭘로? 입으로. 입으로 봉쇄하고 있어요. 뭐 지나가면 가만둔다 이러고 있고. 네. 다 입으로 그러고 있다. 이란은 지금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란의 그 저번에 얘기 드렸잖아요.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하르그 섬이라고 거기를 이제 미국이 이제 공습을 했는데 그게 뭐 그때 얘기 많이 해드렸죠, 그죠? 이란의 그 에너지 기름이 90% 모이는 곳이 거기라고. 거기를 지금 미군 해병대나 이런 쪽에서 점령하려고 가고 있대요. 저도 월요일 날 바로 그런 얘기 해드렸죠, 그죠? 근데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이란이 무슨 짓을 했냐면 그거 아세요? 이란이 미군을 직접 공격 못하는 거 알고 계세요? 뭐 이란이 뭐 보복하겠다, 가만 안 두겠다 입으로 맨날 그러죠. 근데 실제 미군 전력을 직접 타격한 게 없어요. 없다니까? 중동 지역에 이란 저기 미군 기지 얼마나 많아. 근데 거기를 직접적으로 타격을 이렇게 세게 하는 게 없어요. 응? 아니 모든 걸 다 그 이란의 전력을 총동원해서 그쪽을 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겁이 많아서 그렇게 하지도 못해. 이런 건 뉴스에서 절대 얘기 안 해주죠. 네. 직접적으로 미국을 건들지도 못해요. 비겁한 놈들이라니까. 입만 살았어, 입만. 네. 근데 누굴 때려요? 만만한 이제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 에너지 시설을 막 때리고 있었잖아요. 특히 아랍에미레이트 이제 거기를 막 때리고 있었잖아요. 거기가 이제 거기서 가스 생산도 많이 하거든요. 거기를 자꾸 때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건 아닌데 이란에 의해서 봉쇄된 건 아닌데 지나가다가 이제 괜히 한 대 맞을 수 있으니까 선주나 아니면 선원들이 거길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거길 지나다니기 당연히 싫어하지, 그죠? 전쟁 나서 이제 뭐 피해 입을 수도 있고, 뭐 테러리스트한테 잡혀서 죽을 수도 있고, 배가 침몰할 수도 있으니까 어지간하면 거기 안 간다고 이제 보험료도 비싸고 통과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만, 그죠?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이란이 이제 주변의 국가들 에너지 시설을 계속 파괴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것들 봐라 그러면서 하르그 섬을 공격했어요. 여기 우리가 점령한다. 거기 미군이 지금 점령할 거란 얘기도 있어요. 미군이 점령하면 난리 나겠죠, 그죠? 하르그 섬 어딘지 아시죠? 근데 그러다가 어제 이스라엘이 이란의 최대 가스전, 그죠? 가스전을 때렸어요. 근데 다 파괴시킨 게 아니라 일부만 파괴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중동 애들 그만 괴롭혀. 다른 뭐 바레인,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그만 괴롭히라고 한 대 때린 거예요. 그만해라. 때렸거든요. 근데 이란이 보복한다고 또 때렸어. 또 어디를? 그 이제 뭐 우회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그런 석유 이제 운송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 항구를 또 때린 거예요. 또 때렸어. 미국이 뭐라 했냐면 니들 계속 그러면 다 갖다 그냥 다 파괴시켜 버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트럼프가 직접 얘기했어요. 가만 안 두겠다고. 자꾸 그렇게 주변 특히 아랍에미레이트 자꾸 그렇게 에너지 시설 공격하면 니들 갖고 있는 거 다 때려버리겠다고 그랬거든요. 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그 유가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던 거야. 아침에
근데 이게 상황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뭐 트럼프가 그렇게 하지 말자고 서로 그렇게 하지 말자고 제안했다라고 하는데 제안한 게 아니라요. 협박한 거예요. 우리 속된 말로 죽을래? 협박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그런 뉴스 보셨죠? 전쟁이 터졌는데 이란이 하루에 200만 배럴인가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석유 생산량이 늘었다는 거예요. 210만 배럴인가? 조금 더 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으로 기름을 계속 수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국으로 가는 기름이 줄질 않았대네. 그게 왜 그러냐라고 이제 봤는데, 자 보세요. 아마 이 뉴스가 조만간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해 드리려고. 저번에 하르그 그 섬도 미국이 공격하기 이틀 전에 저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틀 전에. 그 트럼프가 1988년도에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방송 중에 언급을 한번 할까 하다가 주말이었기 때문에 뭐 시간도 안 됐고 아예 뭐 그냥 넘어갔는데 뭐 실제로 때렸더라고요.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자스크 섬이라고 있어요. 영어로 된 거 갖고 왔는데 뭐 그냥 여기 한번 보시면 영어로 된 거 갖고 와서 죄송합니다. 내가 뭐 다 쉬운 영어라서. 이게 어딘지 아시죠? 하르그 섬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하르그 섬 여기 있어요, 그죠?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이고, 그죠? 네. 여기 이란, 밑에 무슨 뭐 두바이, 뭐 사우디 쫙 있고, 그죠? 네. 근데 자스크 섬이 어디냐면 자스크 항구 여기. 자스크 오일터미널이라고 되겠죠? 자스크 항구. 그러니까 기름을 왜 그 이란에 있는 기름이 여기 있는 그 하르그 섬으로 모인다면서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파이프라인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관을 타고서 여기 자스크항까지 가요. 이게 21년도인가 공사가 끝난 거래요. 이거 만들 때 중국이 돈을 좀 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름을 어떻게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오고 여보세요? 중국이죠? 여기가 자스크 항구고 여기요. 여기서 이렇게 아주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호르무즈 피해서. 그러니까 중국이 미리 이놈들이 머리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이쪽에 문제 생기면 이쪽에서 해가지고 가져가야지. 미리 머리를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중국도 머리는 있어. 그죠? 네. 그래서 트럼프가 여기를 때릴 거라고 위협을 하고 있나 봐요. 그 다음에 여기 때릴게. 중국 오케이? 왜 며칠 전에 그랬잖아요. 그 우리나라하고 일본 보고도 군함 보내라고 했는데 중국 보고도 어이 차이나 니들도 호르무즈 해협 이용하잖아, 그지? 니들도 군함 보내. 그러니까 중국이 막 반발했잖아요. 뭔 헛소리냐 이러면서. 그죠? 이유가 있었어. 다 이유가 있었어 보면. 여기를 때려버릴 것 같아요. 아니면 때리진 않더라도 언젠가 때리겠다라고 겁을 주고 있는 거지. 요 지역에. 응? 근데 이제 시작부터 다 때려버리기 시작하면 국제효과만 급등시키고 뭐 실질적인 그런 협상 카드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카드를 쥐고 있는 것 같아. 여기 때려버리면 중국 난리 나겠죠, 그죠? 이란도 난리 나고. 요 이제 자스크 항구 요 얘기가 뉴스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알아두시라고. 지금 아무튼 여기 이란이 막 주변에 있는 국가들 막 공격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여기 하르그 섬, 그 다음에 여기 자스크 항구 요거 카드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지금 각 중동 국가들 있잖아요. 그쪽에 공격하고 에너지를 공격하고 있던 거를 멈출 가능성이 커요. 그 이란 이놈들도 나쁜 놈들인 게 지들은 공격하면서 남의 나라 그 에너지 시설 먹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중동 국가들한테. 근데 자기네 거는 설마 미국이랑 이스라엘 우리 거 치겠어? 이러고 있었단 거예요. 지들은 그렇게 공격을 해도 뭐 설마 우리 거 공격하겠어? 이런 식으로 못된 것들이죠. 근데 지금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너 그 생각하고 있었지? 그렇게 될 것 같아? 2판 4판 그냥 가볼까?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셨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런 이슈들 때문에 이제 주식 얘기해야죠, 그죠? 이런 이슈들 때문에 아침에 잠시만요. 고유가 수혜주들이 급등을 했었죠, 그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근데 보면 시초가는 많이 뛰었죠. 오늘의 이제 핵심 그 주인공은 누구예요? 석유가 아니라 가스잖아요. 왜? 가스선을 때렸으니까. 그래서 대성에너지하고 GSE가 이제 상한가 근처까지는 갔었어요. 대성에너지가 23%까지 갔었고 끝날 때도 좀 많이 남기고 끝났죠, 그죠? 11%. GSE도 상한가 요게 더 셌죠, 그죠? 상한가 직전까지 갔다가 이제 끝날 때는 19% 이게 끝났거든요. 가스전을 때렸기 때문에 흥구석유나 뭐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는 다 음봉으로 끝났어요, 대부분. 시초가는 상승 출발했지만 그죠? 그 다음에 비료주들도 뭐 그렇게 끝났고 대부분 이렇게 끝났어요. 남해화학, 효성MB, 한탑 이런 이제 곡물주들은 한일살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여기 다 음봉으로 끝났고 시초가 대비. 그러니까 주인공은 가스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그 차트 형태를 제일 잘 유지하고 있는 거는 곡물이에요. 비료, 사료, 농업 쪽 관련주들이 차트를 그나마 유지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석유 쪽은 다 빠진 것처럼 돼 있어요. 다 내려왔잖아요. 이게 상한가 여기 점 상한가나 있죠? 하나, 두 개거든요. 상한가 이제 처음 나왔던 것도 지금 많이 훼손을 했기 때문에 거의 뭐 다 끌려 내려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하고 뭐 한국석유 보시면 다 내려왔잖아요. 상한가 여기서 시작한 건데 다 내려왔잖아요. 그죠? 거의 다 토해냈어요 지금. 근데 이게 그 최근에 전쟁이 큰 게 언제 있었냐면 22년도 우크라이나 전쟁, 23년에 시작됐던 그 하마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급등했다가 내려올 때 있죠. 내려올 때 그냥 쭉 끌려 내려왔어요. 갈 때는 갔는데 내려올 때 그냥 이렇게 떨어졌다. 뭐 급등한 다음에 또 가고 이게 아니고 그냥 쭉쭉쭉 이렇게 떨어졌어요. 빅텍 있죠, 빅텍. 빅텍도 그랬었어요. 전쟁 터졌을 때 보면은 들었다가 내려올 때 바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 제가 이걸 앞에서 겪었기 때문에 빅텍도 보유 종목이었고 다 갖고 있었는데 올라올 때 초반에 다 때린 거예요. 휴니드도 올라올 때 초반에 다 때렸고요. GS에도 올라올 때 초반에 다 때렸다고. 다 팔았다니까. 팔자 계속 팔았어요. 그러니까 올라오면은 오래 가져갈 생각 안 하고 그냥 팔고 계속 팔았어요. 팔면서 새로운 걸 사서 또 팔아주고 새로운 걸 사서 팔아주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갔던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앞에서 봤거든. 한 종목이 오래 가는 게 아니고요. 계속 돌아가면서 가요. 건전지도 왜 좋은 거 비싼 거 쓰면은 한 번 껴서 오래 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중국산 싸구려 건전지 쓰면 어떻게 돼요? 잠깐 쓰다가 또 바꿔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싸구려 중국산 건전지처럼 이게 주기가 짧아요. 이걸 알고 있었다고. 내 무방에서 이제 이런 거 이제 얘기 안 하잖아 이제. 여기서 얘기를 상세하게 안 했는데 아무튼 되게 빨리빨리 가요 이게. 근데 지금 반등도 그래서 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개미들이 많이 물린 종목일수록 반등이 더 세게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반등을 노리면서 이걸 들어가셔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새로운 거 사시는 게 나아요. 전쟁 관련주에서 수혜주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새로운 거 사는 게 나아요. 어제 저희 방에서 3613 팔았다 그랬죠, 그죠? 올라올 때. 어제 이거 팔고 뭐 샀냐면 TEMC를 샀거든요. TEMC. 이미 돈이 들어온 걸 봤어요. 이게 월요일날 들었다 놓고 화요일날은 무려 17%까지 들었다가 내려간 거거든요. 돈 들어왔네? 돈 들어왔죠. 돈 들어왔네? 그러면서 어제 삽니다. 어제 아침에 1,400원쯤에서 매수를 했겠죠, 그죠? 1,400원대에서 사놓고 오늘 다 팔아버렸어요. 딱 하루 들고 왔어요. 수익은 10%에서 많으면 15%, 10에서 한 15% 사이에서 오늘 다 팔아드렸어요. 하루 만에 하루 먹고 나갔어요. 왜 샀냐면 재료가 이거예요. 또 못 믿으시는 분들 위해서 문자를 한번 보고
빨리들 들어오시라니까 안 들어오셔. 신규 회원들이 들어오고 있긴 있어요. 옛날에 회원이었던 분들도 들어오고 계시고. 근데 계속 뜸들이시더라. 문자반이랑 라이브는 종목이 똑같긴 한데 일단 보시면 어제 아침에 TMC 나가지. 이거 사라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찍 다 팔아버리죠, 그죠? 네. 다 팔았어. 오늘 날짜 시켜야죠. 아침 9시 20분. 네. 하루 만에 10% 15%짜리 수익이면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단타도 되게 편안하게 치잖아. 네. 수익도 좋고 회사도 되게 좋아요. 이거 왜 샀냐? 이게 TMC가 하는 일인데, 이 회사가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 전문업체 SK하이닉스 정식 협력사. 꽤 유명한 회사예요. 요즘에 그 전쟁 때문에 중동에서 들여오는 무슨 헬륨가스도 부족하고 뭐 이런저런 거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지금 또 네온가스 때문에 난리라고 하거든요. 그 앞에서는 이제 태경케미칼로 이제 헬륨가스 수혜주로 수익을 내고, 이제 지금은 네온가스 TMC 요거. 이게 또 국내 생산, 국내에서 이제 또 그 가스 뭐 이렇게 뭐 그 만든 저기 하는 회사인데, 이런 거 사가지고 조용히 수익 내잖아요. 사람들은 계속 흥구석유 언제 올라오나요? 한국석유 끝났나 이러겠는데 우리는 다 팔고 이미 딴 데 가서 재미 보고 있잖아. 늦지 않았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봐봐. 중동발 헬륨 쇼크, 반도체 공급망 4월 초 고비. 이런 기사가 이틀 전에도 나왔는데 사람들은 종목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지 당연히. 왜 모르겠어요? 중동에 전쟁 터져서, 전쟁 터진 후에 반도체 가스 관련주들이 간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못 찾는 거예요. 새로운 영역이라. 어떻게 보면 이게 새로운 영역입니다. 지금 중동에 전쟁 나면 뭐 방산주하고 이제 유가, 뭐 가스 이런 것만 같지. 가스도 이제 무슨 저기 뭐야 그냥 그 LPG, LNG 뭐 그런 가스 생각하시지, 헬륨 가스, 네온 가스 이런 생각 못 하셨잖아. 또 요즘에 우리나라 반도체주도 많이 뛰어나가지고 더 사람들이 관심도 많고, 그러니까 새로운 영역을 지금 우리 회원들은 개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신 있으니까 회원들은 빨리 들어오라고 그때 강력하게 얘기를 많이 했던 거죠. 지금도 안 늦으셨어요. 오늘 밤에 또 이제 미국이랑 이란이랑 치고받고 싸우는 거 보면서 종목을 또 갖고 오겠죠 내일, 그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익 잘 나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남들이 아는 쪽 말고 모르는 쪽을 개척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이 돌아가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오늘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네. 에너지 쪽에 포커스를 맞춰요. 근데 이게 에너지 해가지고 지금 앞에 뭐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다 갔으니까 그쪽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그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이란이 지금 막 중동 지역의 에너지 시설을 막 때리고 마음껏 때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이랑 미국이 너도 한번 맞아봐 이놈들아, 때린 거예요. 우리가 네 거는 안 때릴 줄 알았지, 왜 국제유가 급등할까봐 니들 건 우리가 안 때릴 걸 줄 알았잖아, 그지? 아니 때릴 건데, 내가 동맹국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아무도 안 도와준대. 그래서 그냥 여기 이판사판 그냥 다 때려 부수고 그냥 하려고 지금 내가 그 생각도 하고 있거든이라고 트럼프가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네. 동맹국이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여기에 이제 그냥 우리 흔한 말로 이제 아사리판을 만들어 놓으면 당신들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했다니까. 하도 화가 나니까 그 사람도. 네, 지금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자스칸 쪽을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난리 나요. 왜? 베네수엘라에서 기름 들여오던 거 막혔거든. 근데 이란에서도 기름 들어오는 게 막히면 그 러시아에서만 기름을 사야 되는데, 러시아 푸틴이 기름을 잘도 주겠다 그렇게.
엄청 비싸게 바가지 씌워서 또 팔겠지 또. 그전에는 이제 그 러시아 기름 팔 데가 없었는데 중국이 사주니까 러시아가 중국 보고 땡큐 고마워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거꾸로 중국이 러시아한테 기름 좀 줘봐 막 사정하게 생겼어 지금. 공산국가들끼리 서로 연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되긴 뭐가 돼요. 전쟁 나니까 어때요? 이란이 저렇게 난리가 나니까 중국이나 러시아가 도와줘요? 하나도 안 도와주잖아. 입으로만 도와주잖아요. 전쟁은 안 됩니다 이러면서 입으로만 조금 거들지 뭐 도와주는 거 하나도 없잖아. 중국이 위기에 처하면 러시아가 도와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쟤네들은 안 그래. 그래서 지금 어제 그런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이란이 뭘 하고 있다고? 위안화 결제를 하는 나라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또 입으로 또 방정을 떨었더라고요. 잘도 되겠다 그게. 근데 왜 위안화 결제야 또? 이게 뭐냐면 중국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안화 결제를 하면 통과를 시켜줄게. 그럼 위안화 위상이 올라가지 않겠어? 나 힘들어 죽겠으니까 시진핑 나 좀 도와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좀 읽어내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위기에 빠진 거는 트럼프가 아니에요. 이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에너지 시설을 만약에 지금 미국이 하르그 섬을 지금 점령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거나 아니면은 저 자스크 항구를 때려버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기 때리거나 점령당하잖아요. 그러면 이란은 끝난 거예요 그냥. 끝난 거라니까. 만약에 저기 하르그 섬을 미군이 점령했어요. 그럼 이란이 거기를 공격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 온통 기름 시설 다 매장되어 있는데 그것도 쉬운 게 아니라고. 응? 다 부서지는데. 완전히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건데 쉽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고위 지도부 다 죽고 뭐 지금 뭐 난리도 아니랍니다. 이스라엘 모사드가 이란에 남아있는 장군들한테 전화해서 협박한대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 이름을 다 부르면서 다 죽여버리기 전에 항복하라고. 실제로 미국에서 보도 나왔어요. 그리고 뭐 이란 장군이 울면서 살려달라고 막 사정하는 내용도 막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지금. 물론 이제 심리전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나온다. 그래서 우리나라 쓰레기 언론들은 트럼프가 공경에 처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요, 전 반대입니다. 이란이 지금 콘에 완전히 몰렸어요. 완전히 몰렸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하고 전쟁 터졌을 때 금방 끝날 거라고 했는데 금방 안 끝났죠. 왜 금방 안 끝났어요? 약한 여기 우크라이나를 서방 그 다음에 미국이 뒤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오래 갔다.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 근데 지금 이란은 도와준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 중국이 도와줘요? 뭘 도와줘요? 하나도 안 도와주는데. 러시아? 택도 없어요. 북한 자기들도 지금 무사히 힘들어 죽겠는데 도와주겠어요? 없다. 그래서 이란은 오래 못 갈 가능성이 커요. 못 간다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호르무즈 해협을 미군이 봉쇄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 생각을 못하나 몰라. 호르무즈 해협을 거꾸로 미군이 봉쇄하면 중국 다 죽어요. 이란도 다 죽고. 그냥 저 돌머리들이라 저것들이. 왜 미군이 저길 봉쇄를 할 거란 생각은 안 해? 그죠? 주요 석유시설 파괴하거나 점령할 거란 생각을 왜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한계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생각보다 금방 끝날 수도 있고요. 어쨌든 현재까지는 미국이 불리한 게 전혀 아니다. 잘못된 뉴스를 계속 보고 계시는데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쟁 관련 수혜는 안 끝났으니까 새로운 거 위주로 가시면 돼. 어쨌든 이제 전쟁이 좀 길어지니까. 근데 아직까지 전쟁이 긴 게 아니에요. 뭐 이제 20일밖에 안 됐는데 뭐. 저런 전쟁 터지면 보통 2, 3개월 가거든요. 20일밖에 안 됐어요. 근데 아무튼 이게 4월 달 되고 그러면은 이제 슬슬 부족한 그런 물품들이 나와요, 자꾸. 아까도 4월 초가 되면 반도체, 소재들 이런 것들 위험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관련주들 뭐가 계속 움직여요. 그걸 사서 공략을 하셔야 돼요. 자신 있으니까 들어오시라니까요. 아까 TMC 앞전에 했었던 태경케미컬 다 보여드렸잖아요. 삼육물산도 그렇고, 그죠? 이미 저기 한 열흘 전부터 사놓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쪽은 자신 있으니까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시고 겁먹지 마세요. 뉴스 보면서 저기 오판하지 마시고,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자스카항구 이쪽 뉴스가 나오면은 주의 깊게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리소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트럼프는 있잖아요. 참고로 원래 말을 그렇게 상대방 헷갈리게 해요. 자기 편한테는 헷갈리게 안 해요. 알아듣기 쉽게 그냥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이제 적국이다, 아니면 자기가 상대방한테 뭔가 거래를 통해서 얻어낼 게 있다 그러면 상대방을 엄청나게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거를 가져갑니다. 장사꾼이라서 그래요. 기업가, 장사꾼. 저 사람 스타일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욕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알고 보시라고. 이 얘기를 왜 지금 방송 마지막에 해드리냐면, 뉴스 보면은 맨날 욕해요. 뭐 트럼프 맨날 말 바뀐다, 또라이다 이러는데 그 사람 원래 스타일이 그래. 그러니까 그거를 뭐 좋아해라 싫어해라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스타일이 원래 그러니까 상대방 헷갈리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미친놈 또라이 재수없어 이러면 트럼프가 뭘 할지 예상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도움이 안 된다니까. 저 사람이 또 누군가를 헷갈리게 하는구나, 뭐지? 뭔가 재미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보여요.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런 그 사람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이게 보이기 시작하거든. 기업에서 마케팅이나 아니면은 그런 거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기획실 있는 사람들. 상대방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최고의 사업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 다 짜고 고객 응대도 잘하고 제품 개발하는 사람들이거든. 기획 같은 거 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잘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시작은 그렇게 해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 그거부터 한다니까. 주식도 잘 하시려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걸 해봐야 돼요. 세력 입장에서, 아니면 어쩔 때는 개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지.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제 정세가 제일 중요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란에 살아남아 있는 그 지도부들, 걔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은 이렇게 하세요. 전쟁 중이니까 꼭 내가 사놔야 될 것 같다, 꼭 사놓으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아셨죠? 사야 될 게 있어 꼭 사놓으세요. 네. 근데 절대 무리하게 사놓으시면 안 돼. 주말 동안에 만약에 무슨 일이 터졌는데 반대로 흘러가면은 이제 마음고생 하시니까 적당히 사놓을 건 꼭 사놓고 넘어가자. 네. 근데 바보같이 주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갖고 있는 거 다 현금화 시켜야지,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런 걸 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편안하게 푹 주무세요. 내일 뵙겠습니다.